이런 대책 이후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627 대책 및 97 대책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일부 시청자님께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즉 부동산 재테크 방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627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라고 되어 있죠. 또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핵심 내용은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이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의 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 주담대 한도를 6억을 넘지 못하도록 해놨죠. 두 번째는 규제 지역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했다는 거. 세 번째는 규제 지역의 전세 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낮췄다. 강화죠. 자, 네 번째는 규제 지역 중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 즉 임대인과 임대인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갭 투자를 할 경우에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규제 지역입니다. 627 대책은 규제 지역, 즉 강남 상구 및 용산구에 집중된 수요 억제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집값의 폭등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상구 및 용산구의 집중 수요 억제 대책이다. 즉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즉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해당된 내용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5년간 매년 27만 호씩 해서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과거 대비 한 1.7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이 현실성 있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다소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LH가 직접 택지 개발 및 시행을 해서 공급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하는 게 두 번째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노후 공공청사라든지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공급의 양에 있어서 큰 도움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3년 정도를 단축시키겠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보겠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면서 이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 호, 매년 27만 호를 신규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 및 수도권 대상 정책입니다. 지방이나 이런 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627 대책은 강남 상구 및 용산구의 수요 억제 대책이었고, 이번 97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대상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27 및 97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1차 주택 정책입니다. 즉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
자, 그래서 6.27 대책은 수도권의 수요 억제 대책인데 그중에서 특히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9.7 대책은 수도권의 공급 확대 및 촉진, 기간 단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대책을 보고 저는 느낀 점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일정 부분 공감이 갑니다. 즉, 과거 정권에 대한 교훈을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즉,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 활성화 측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계획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으로 기대되는 서울시 후속 대책이 굉장히 궁금하다 하는 게 제 두 번째 소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공급 기간 단축에 대한 불신이 정부의 의지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존재한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네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재테크 가능이 하루아침에 못 바뀐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부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금융자산으로 이전을 정부는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재테크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소감을 바탕으로 자, 이런 대책 이후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대출 없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나 투자 상품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의 공급 확대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조만간 발표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다. 아마 오세훈 시장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산업 구조가 아주 신속하게 지금 개편되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성장, 저고용, 인공지능 시대에는 리스크가 높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하시는데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테크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코스피 5000 시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5,000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서울에 이런 사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중에서도 황금성이 뛰어난, 상대적으로 뛰어난 주거용 상품이 그 정답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번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